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박명철 저자의 기억이 머무는 곳인데요. 저자분이 올해 93, 93세이시래요. 와, 이 연세에 필집을 내셨다는 것.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거의 한 세기에 가까운 삶의 기록이 담겨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에 어떤 기억들이 담겨 있는지, 또 저자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셨는지 그 핵심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인데요. 먼저 저자의 정말 파란만장했던 삶의 여정, 그게 1부고요. 그리고 2부는 자연의 시간을 따라가면서 얻으신 통찰, 성찰, 이런 내용입니다. 아, 삶과 자연, 두 축이군요. 그렇죠. 거의 90년 넘는 시간 동안 쌓인 지혜가 어떻게 담겨 있을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일부 걸어온 발자국, 이게 와, 70년 넘게 써온 일기가 바탕이래요. 70년이라니. 네, 정말 대단한 꾸준함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학생 시절, 해방 직후의 그 혼란스러움, 그리고 6.25 전쟁 참전까지 정말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그냥 온몸으로 다 겪어내신 거잖아요. 그 생생한 개인의 기록이라는 게 가치가 정말 크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런 기록 자체가 정말 드물죠. 그리고 군대의 경험이 삶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신병 훈련소 시절의 그 혹독함부터 시작해서 장교로서 전장을 누빈 경험, 월남파병, 그리고 장군까지 정말 쉴 틈 없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기록을 계속 하셨다는 점이에요. 아, 정말요? 네, 단순히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뭘 깨달았는지 그걸 독자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셨다고 해요. 극한 상황 속에서의 기록이라? 네, 뭐랄까, 전쟁 같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매일 무언가를 적는다는 건 혼돈 속에서 자기를 붙잡는 일이잖아요. 개인의 역사가 시대랑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모습,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시대를 관통했던 분이 2부 절기 따라 가보자 에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저희를 안내해요. 네, 맞아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2024년 새해에 친구분한테서 입춘, 그 메시지를 받으신 게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걸 딱 보고 24절기를 따라서 1년 동안 자연이 어떻게 변하는지 깊이 들여다보면서 글을 써봐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신 거죠. 네, 일부가 그 역사의 경류 속에서 한 개인이 분투하는 모습이었다면 2부는 이제 자연의 고요한 순환 속에서 지혜를 찾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24절기라는 게 사실 우리 농경 문화랑 아주 가깝잖아요. 자연의 리듬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틀이자. 그렇죠. 입춘, 우수, 경칩. 네, 맞아요. 광교산 자락에 사시면서 계절의 그 미묘한 변화들, 날씨의 소중함, 농사의 지혜, 또 사계절이 뚜렷한 땅에 사는 것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들을 아주 잔잔하게 풀어내십니다. 이 일련의 경험이 저자분께 깨어있는 시간을 선보랬고 또 새로운 삶에 의욕을 주었다? 이 부분이 참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90년 넘게 사신 분인데도 여전히 자연의 작은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일이 그런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또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역동적인 전쟁터에서의 기록, 그리고 고요한 자연 속에서의 관찰.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의 삶 안에 있다는 게 참... 그렇죠. 이 상반된 경험이 공존한다는 것 자체가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삶의 의미라는 게 이렇게 격렬함과 평온함, 그 사이를 오가면서 발견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얻는 성찰은 일부의 경험과는 또 다른 무게감이 있겠네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저자께서 당신의 삶을 굴렁쇠 굴리기에 비유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 88 서울 올림픽 개막식 때 굴렁쇠 굴리던 소녀처럼요. 때로는 넘어질 듯 위태롭고 힘든 길도 있었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그냥 묵묵히 자기 삶이라는 굴렁쇠를 계속 굴려오셨다.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그 비유 좋네요. 끈기 있게 계속 나아가는 모습. 특히 그 최전방 관측장교 시절 기록이 아주 인상 깊어요. 깊은 눈 속에서 길을 잃을 뻔했던 그 아찔한 경험이 나오죠. 아, 저도 그거 읽으면서 정말 숨 막혔어요. 네, 서로 허리에 끈을 묶고 그 통신선 전주를 길잡이 삼아서 나아갔다고 하잖아요. 필사적인 행군이었죠. 근데 그런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 속에서도 기록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 이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네,
얼어붙은 땅 때문에 치우지 못한 적의 시신을 목격하는 그런 장면들, 전쟁의 참혹한 현실이 정말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혹독한 전장에서도 따뜻한 인연은 있었더라고요. 탄약을 수령하러 가던 길에 만난 무남리의 한 모녀 이야기,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 맞아요. 그 이야기. 탄약 상자를 땔감으로 주고 또 식사를 부탁하면서 정을 나누었던 짧지만 참 소중한 시간이었겠죠. 네. 작가는 그 집 딸에게 약간 묘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그 어머니의 사연에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든 좀 도움을 주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이고요. 근데 결국에는 주소조차 남기지 못하고 떠나온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죠. 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그 인간적인 정을 나누고자 했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어요. 문경세제에 대한 기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군인으로서 정말 힘들게 넘었던 그 고갯길을 아, 네. 훗날 다시 찾아가서 그 아름다움이랑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모습. 여기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보존 지시 일화도 나오고요. 맞아요. 그 길을 포장하려던 계획을 보고 이 길은 이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했다는 그 이야기. 자, 오늘 저희는 93세 박명철 저자의 수필집 기억이 머무는 곳의 핵심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시대의 역사와 함께 숨쉬고 또 자연의 순리 속에서 깊이를 더해가는지 정말 인상적인 여정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70년 넘게 기록을 계속해 오신 그 힘, 그리고 자연의 순환에 귀 기울이는 섬세한 관찰력, 이 두 가지가 참 잘 어우러져서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구나 싶어요. 저자의 그 꾸준함과 세상에 대한 깊은 관심은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방식으로 우리 자신만의 흔적을 만들고 또 우리가 속한 이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